자, 오늘 아침에 보면요. 현 병력 제도 틀 안에서 모병제를 강화해야 된다. 유급 지원병이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중앙일보가 주최한 국가안보 관련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의 200만원 병장 월급과 지금 이런 모병제 강화 현 틀에서 유급 지원병 도입하고 맞물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병사에게 200만 원의 월급을 주면 이것은 이렇게 월급을 주고 의무 복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월급을 주는 모병제, 돈 받고 군대에 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 누구나 꺼리는 이 험한 일을 의무 복무라는 사명감으로 그래도 자부심으로서 하는 것이 되어야지. 이것을 돈 받고 마지 못해서 가난하고 취직 안 되는 집에 애들이 하는 거요. 이게 병력이라면 이 병력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식적인 내용을 모르고요.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게 참으로 진짜 가소롭습니다. 한 10조가 더 들어갈 건데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거기 보면 F-52, 즉 제공호라고 부르는 이 비행기 조종사가 탈출할 수 있었는데 인가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탈출하겠다 이젝트 두 번 해놓고는 탈출하지 않고 그냥 추락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끝까지 조종관을 붙들고 있다가요. 이 비행기가 벌써 12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공중에서 몇 년 전에는 충돌한 적도 있었지요. 미국이 유럽, 아시아 등 자기 동맹국에게 저가로 수출하려고 만드는 솔직히 말하면 싸구려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걸 조립을 했지요. 우리가 제공호라고 부르던 그 비행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70년에 만들어졌다고 보면 50년이 넘은 비행기고요. 이게 이제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게 70년대일 건데 물론 뭐 생산은 80년대 초반까지는 생산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숫자는 싸니까 제일 많지요. 20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 비행기가 자주 떨어져 가지고 문제인 겁니다. 이거 다 교체해야 되는데요. 한국이 F4하고 F5를 많게는 200대, 적게는 뭐 150대 정도 갖고 있다 하는데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바꾸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지금 비행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KF-21이라는 새 한국형 전투기를 한국우주항공에서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질 때까지 대체할 비행기가 없다. 근데 그 비행기가 과연 언제쯤 완성되어 가지고 대체될 거냐. 그 사이에 사실상 F4E나 F5E를 갖다가 중단시키면 비행기 보유 절대 대수가 부족해서 다 띄어도 지금 300대 조금 넘는 수준이라서 절대적으로 북한을 견제하기에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FA-50을 갖다가 경공격기를 더 넣어서 할 거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 군 예산 대부분이 병사 월급으로 나가게 되면 이 병사만 월급 줍니까? 12만 명의 부사관, 장교, 장성 월급도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가 그냥 군이 취업시키는 공장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재명이가요, 기업인을 만나가지고 민주당이 최근에 재계에 반대에 무릅쓰고 중대재해법을 적용을 갖다가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대선 시기에 재계가 많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재명이도 이 부분을 놓고 재해법 실제 적용이 어려우니 걱정하지 마라고 재해법 해석을 놓고 분분하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보완 없이 시행되면 많은 기업인이 잠재적 범죄자로 몰릴 거다라고 경총의 송경식 회장이 이야기하니까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적용이 거의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기업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광주에서 무너진 그 아파트 붕괴 현장 6명이 죽었죠. 자, 입주 예정자들은 이 8동을 다 새로 지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현대산업개발은 작년에 6월 달에 광주에서
철거 현장을 붕괴시켜 가지고 9명이 죽고 7명이 다치겠는데 이번에 다시 6명이 지금 다 죽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거듭된 산업재해를 일으키고 작년에 그렇게 큰 사고를 치고도 반성하지 않았고 지금 이번 무너진 원인이요. 광주 아파트 내부부터 무너졌다. 연쇄 붕괴, 삼풍 백화점 때와 비슷하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덜 굳은 상태에서 타설을 해서 충격 가중을 받아 붕괴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굉장히 빨리 하려고 서둘러서 제대로 콘크리트를 양생 말리지 않고 밀어붙이다가 한 층을 올리는데 통상적으로 7일에서 10일이 걸리는데 추운 겨울철에는 열을 떼서 가열을 해가지고 양생을 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그냥 생략하고 빨리 그냥 지어 제끼다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물이 그렇게 쉽게 잘 안 무너져요. 자, 이 회사가 아마 4, 5천억의 손실을 입었을 걸로 보이고 원인 규명만 2달이고 11월 달에 입주인데 입주자들은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를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저지르는데 이 배경에는 부패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철거도 부패고 이것도 부패지요. 규칙을 지키지 않았죠. 돈 벌라고 빨리 짓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제가 이재명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기득권 보수들은요, 중대재해처벌법을 굉장히 비판했는데 그들이 창피한 일이 발생했어요. 현대산업개발 회장이나 사장은 구속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재벌 회장은 예외라서 봐줘야 됩니까? 이런 악덕 회사가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이 정의입니까? 사람을 이렇게 반복해서 죽이고도 반성하거나 고칠 줄 모르는 회사를 그냥 둬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현재 있습니까? 근데 이재명은 저거가 법을 만들어 놓고 실제 입증하기가 까다로워서 처벌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기업인들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 걱정하지 말았는데 이재명은 광주에서 벌어진 현대산업개발 현장의 2번의 사고를 알고도 이런 말을 합니까? 참으로 한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이가 게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게임을 병으로 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 게임 특기를 갖다가 설치하겠다. 최근에 뭐 여가부 폐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병장 월급부터 뭐 이렇게 막 하니까 게임 현장에 가고 하니까 이준석이 따라서 젊은 20대 30대 표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지율이 역전됐다 하는데 솔직히 지지율이 역전되거나 안 되거나 떠나서 게임이 중독이 없습니까? 게임 매몰된 사람이 병이 아닙니까? 저는 게임 중독이 엄연히 있고 이게 병이라고 보고 게임 자체가요 확률행 아이템을 갖다가 사게 만들어 가지고 유사 도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 표를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게임은 병이 아니다. 중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게임 이용자들이 확률엔 아이템을 구매할 때 거기에 발생하는 이 사기를 뿌리 뽑아주겠다. 그리고 확률행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바꾸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이 게임에 중독된 애들이 아이템 산다고요 하는데 이 회사에서 아이템을 조작해가지고 하니까 작년에 트럭 시위까지 벌렸다는 거예요. 불매운동. 이게 옳은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카지노 가가지고 딸 확률이 낮다라고 해서 카지노 이용자들이 딸 확률을 높여달라고 시위한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게임은요. 대한민국의 게임 업체들이 하고 있는 그 게임의 끝은요. 중독이고 병이고요. 또 그 게임은 기본적으로 도박적인 요소를 가지고 유사 도박으로 최종적으로 귀결되어서 아이템도 팔고 심지어 아이디도 팔고 별짓이 다 벌어지고 있고 중고 거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을 외면한 채 청년들에게 그들에게 집과 그리고 일자리와 그리고 연애 결혼 출산을 보장해주는 그런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게임하는 젊은 애들을 갖다가 표를 얻으려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이준석이 하고 이러는 게 옳은 겁니까? 그거 이재명이가요 가상화폐 이야기한 거 이재명이는 가상화폐가 매우 긍정적이다
하면서 우리가 선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빚이 다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 수단, 투자 수단이라고 말하고 선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가상화폐 과세나 이 세금 유예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으로 예정됐던 가상화폐 과세 1년 늦추겠다 이러면서 급하게 마련되었다고 유예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윤석열도 가상화폐 과세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펴겠다고 하고 다니는 참으로 가스로운 행동이요.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거기에 빠져 있다면, 현실에 출구가 없어서 게임이나 가상화폐에 빠져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대안을 제시하고 할 거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서 현실의 정면으로 부딪히라고 말을 해야 될 대선 후보들이 가상화폐 하는 젊은 사람들 비 맞추고 게임하는 사람들 비 맞추고요. 이러고 자빠졌습니다. 진짜 나라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대선 후보들이 나서서 전부 가상화폐하고 게임에 빠져들으라고 부추기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대는요. 모병제로 가는 그런 걸 갖다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자들이고 지금 반복해서 저렇게 산업재해를 일으켜서 무수한 인명을 죽이고 부패로 일괄된 건설사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우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잘 시행이 안 될 거다라고 저거가 만들어 놓고 저거가 말하는 거. 그러면 그 법을 만들 때 좌파 노동단체들 뜻에 따라서 만들어 놓고는 법을 일부러 입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나가. 그래서 기업들에게는 입증이 어려울 거다라고 말하는 거. 자, 지금 광주에서 일어난 사고 앞에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것이 옳은 겁니까? 이 다 정신 나간 자들의 대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